가로등 하나 없는 굽이진 산길을 운전해 보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칠흑 같은 밤에 갑자기 짙은 안개마저 쫙 밀려오면 정말 아찔하잖아요, 여러분. 아, 맞아요. 진짜 손에 땀을 쥐게 되죠. 반사적으로 상향등을 확 켜보지만 빛이 뚫고 나가기는커녕 그 거대한 안개벽에 부딪혀서 그냥 하얗게 산란될 뿐입니다. 오히려 눈만 더 부시게 되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핸들을 쥔 손에는 막 땀이 배고 어떻게든 차선이나 앞차 윤곽이라도 찾으려고 눈을 가늘게 뜨게 되잖아요. 그렇죠. 차선이라는 그 물리적인 정보는 분명히 저 안개 너머 도로 위에 존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눈은 그 뿌연 노이즈를 뚫고 유의미한 시각 정보를 전혀 추출해낼 수 없죠. 시각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는 아주 치명적인 병목 현상입니다. 네, 바로 그 순간이 인간의 시각 시스템이 가진 그 생물학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망막에 맺히는 빛의 대비, 그러니까 콘트라스트가 일정 수준 이하로 딱 떨어지면 우리 뇌는 형태를 재구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눈보다는 기계 센서가 훨씬 더 정교할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잖아요. 네, 최첨단 장비니까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최첨단 컴퓨터 비전 시스템 역시 그 짙은 안개 속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거의 장님이나 다름없다면 어떨까요? 진짜 끔찍한 상황인 거죠. 상상만 해도요. 그런데 만약 빛의 속도를 측정하고 암세포를 찾아내던 그 물리학 실험실의 육중한 하드웨어 장비가 짙은 안개 속을 달리는 자동차를 구출할 단 한 줄의 소프트웨어 코드로 변신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내일 새로운 배움을 갈망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내길 원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2016년 11월 권위 있는 학술지 PLOS1에 제출된 UCLA 연구진의 논문을 제대로 해부해 봅니다. 마두리 스타르 모하마드 아스가리, 바흐람 잘랄리 연구진이죠. 맞습니다. 그 연구진이 발표한 시각적으로 손상된 이미지에서의 특징 향상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인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이 논문이 던지는 화두는 단순한 그 컴퓨터 공학의 알고리즘 개선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개선이 아니다. 네, 물리학의 우아한 자연 법칙, 특히 빛이 파동으로서 공간을 이동할 때 겪는 굴절과 분산의 원리가 어떻게 한 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코드로 변환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경이로운 융합이 결과물이거든요. 물리학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이군요. 그렇죠.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새로운 렌즈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려면 우선 현재의 기술이 어디서 또 왜 먹혀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봐야 할 텐데요. 네, 현실적인 한계부터 봐야죠. 흔히 객체 인식 AI나 자율주행차의 카메라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의 기상 조건 앞에서는 되게 무력해지잖아요. 막 안개, 폭우 혹은 극단적으로 어두운 환경은 이미지의 해상도와 대비를 급격히 떨어뜨리니까요. 맞물려 있는 또 다른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속도입니다. 아, 속도요? 연산 속도 같은 건가요? 네, 물론 현재 기술로도 아주 어둡거나 밝은 곳에서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다 탑재된 HDR, 그러니까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카메라 기술이 있잖아요. 아, 네네. 저도 야간 모드 자주 씁니다. 사진 엄청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논문에서 예리하게 짚어내듯 HDR은 본질적으로 노출 시간이 다른 여러 장의 사진을 찰칵찰칵 연속으로 찍은 뒤에 그걸 합성하는 방식이거든요. 아, 여러 장을 합치는 거니까 시간이 걸리겠네요. 맞습니다. 필연적으로 프레임 속도나 느려질 수밖에 없죠. 시속 100km로 질주하는 자율주행차나 밀리초 단위로 휙휙 반응해야 하는 로봇공학 같은 실시간 환경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장의 흐릿한 사진만으로도 즉각 0.1초 만에 객체를 인식해야 하는데 기존의 컴퓨터 비전은 여기서 딱 한계를 보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논문의 그림 1, 피규어 1을 보면 짙은 안개가 낀 도로 사진이 나오잖아요. 기존 컴퓨터 비전이 사용하는 미분 연산자 방식으로는 안개 속에 숨어있는 앞차의 형체를 완전히 놓쳐버리더라고요. 네, 결과물에 그냥 까만 호공만 덜렁 나오죠. 맞아요. 반면에 연구진이 제시한 새로운 방식인 그 PST 알고리즘은 안개 속 차량의 윤곽선을 아주 날카롭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설정값이 워프 22에 스트렝스 500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네, 그 값으로 안개를 완전히 뚫어버린 거죠. 여기서 기존의 수학적 검출 방식들이 왜 실패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되게 궁금했어요. 이 미분 연산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전체를 쫙 훑으면서 인접한 픽셀과 픽셀 사이의 명암 차이, 즉 기울기를 계산하거든요. 아, 픽셀 간의 차이를 본다. 네, 명암이 급격히 확 변하는 곳이 곧 사물의 경계선, 윤곽선이라고 알고리즘이 판단하는 거죠. 아하, 픽셀 사이의 명암 차이를 계산한다는 건 비유하자면 마치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로 계단의 턱을 찾는 것과 비슷한 원리군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계단의 높낮이 차이가 뚜렷하면 지팡이 끝에 하고 걸리니까 거기가 경계선임을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개가 짙게 끼거나 너무 어두워지면 이 가파른 계단이 아주 완만한 경사로로 변해버리는 셈이네요. 그렇죠. 경사가 눕혀지는 거죠. 지팡이로 아무리 훑어도 턱이 안 느껴지니까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다로 판단해버리는 거고요. 어두운 방에서 김서린 안경을 끼고 흐릿한 영수증을 읽으려는 거랑 비슷하네요. 왜 기존의 수학적 경계선 검출 방식은 이런 작은 명암 변화를 못 잡아내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기존의 미분 기반 연산자들이 이미지의 절대적인 밝기에는 완전히 무감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밝기요? 전체 화면이 밝든 어둡든 신경 안 쓴다는 건가요? 네, 오직 A 픽셀과 B 픽셀의 차이값, 그러니까 그 기울기 자체만 봅니다. 안개 때문에 전체적인 대비가 극도로 낮아져서 그 차이값이 되게 미미해지면 알고리즘은 이걸 유의미한 정보가 아니라 그냥 버려야 할 노이즈로 취급해버려요. 아, 완만한 경사로를 평지라고 착각해버리고 싹 다 무시하는군요. 맞습니다. 컴퓨터 비전이 픽셀의 명암 차이만 들여다보는 수학적 접근에 갇혀서 딱 한계에 부딪혔다면 아예 픽셀을 넘어서 이 정보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그렇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했던 거죠. 여기서 연구진은 놀랍게도 컴퓨터 공학의 코드를 막 고치는 대신에 아예 물리학으로 눈을 돌렸더라고요. 네, 그들은 전자기파, 즉 빛이라는 파동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딱 주목했습니다. 빛의 움직임이요? 네, 빛이 특정한 3D 분산 매질, 예를 들어서 굴절률이 아주 정교하게 조작된 특수한 광섬유나 유리를 통과할 때 빛의 파장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쫙 퍼지고 꺾이는 현상을 관찰한 겁니다. 아하. 이 물리적인 굴절과 분산 현상을 그대로 수학 공식으로 모델링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끌고 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논문의 핵심인 PST, 즉 위상 연장 변환, 페이즈 스트레치 트랜스폼입니다. 와, 이 PST의 뼈대가 되는 원천 기술, 그러니까 광학시간 연장 기법의 과거 이력을 쭉 찾아보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화려하죠, 이력이. 본래는 빛의 파동을 물리적으로 쭉 늘려서 초고속 현상을 관측하는 거대한 광학 하드웨어 기술이었잖아요. 막 바다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집채만한 파도인 광학 극대파 현상을 인류 최초로 포착하게 해주기도 했고요. 네, 로고 웨이브라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상대론적 전자의 미세 구조를 관측하는 데도 쓰였고, 심지어 혈액 속에서 10억 개의 정상세포 중에 단 하나의 암세포를 찾아내는 그 기록적인 검출 정확도를 달성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빛의 그 물리적 성질을 극대화해서 인간이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미세한 신호를 확 증폭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미 실험실에서 압도적인 검증을 마친 원리였습니다. 광학 데이터 압축에도 쓰였고요. 아니, 그런데 제 안에 회의론자가 여기서 딱 고개를 듭니다. 잠깐만요. 네, 어떤 점이요? 레이저를 쏘고 특수 광섬유를 통과시키는 그 거대한 물리적 하드웨어 기술을 뚝 떼어다가 자율주행차의 실리콘 칩 안에서 돌아가는 0과 1의 수학 코드, 그러니까 수학 공식으로 바꿨다고요? 네, 소프트웨어로 바꾼 거죠. 도대체 어떻게 기체 굴절을 수학으로 번역한 거죠? 빛이 유리를 통과하며 꺾이는 그 물리적인 현상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변환한다는 게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가 않아요. 물리적 현상을 수학적 추상화로 변환하는 과정? 아, 그것이 바로 이 연구가 보여준 가장 빛나는 성취거든요. 오, 어떻게 한 건가요? 연구진은 매질을 통과하는 빛의 위상이 쫙 변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잡한 편미분 방정식을 세웁니다. 그 수학적 증명의 결정체가 바로 논문에 등장하는 방정식 11, 이퀘이션 11입니다. 아, 그 엄청 길고 복잡해 보이던 공식이요? 네, 테일러 급수와 작은 위상 근사치,
그러니까 Small Phase Approximation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도출된 이 공식은 복잡한 물리적 위상 변화를 컴퓨터가 연산할 수 있는 형태로 아주 단순화시켜줍니다. 테일러 급수라면 아무리 복잡하게 휘어진 곡선이나 함수라도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여러 개의 다항식들의 합으로 잘게 쪼개서 근사치를 구하는 기법이잖아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 방정식 11의 구조를 보니까 그 결과물이 하나의 거대한 분수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요. 이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각각 어떤 물리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해독하는 게 완전 핵심일 텐데요. 맞습니다. 분수 형태가 가진 비율의 의미에 쫙 집중해보죠. 분자, 즉 분수의 위쪽에는 테일러 급수를 통해 전개된 짝수 차수 미분의 합이 들어갑니다. 짝수 차수 미분요. 크게 어떤 역할을 하죠? 일반적인 1차 미분이 단순히 선의 기울기만 딱 본다면 2차, 4차 같은 짝수 차수 미분은 선이 어떻게 휘어지는지, 즉 공률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공간적 특성을 추출해냅니다. 아,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이미지에 깊이 있는 형태적 특징 전체를 잡아내는 그물망 역할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법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아래쪽 분모입니다. 분모요? 밑에 있는 거요? 네, 논문을 보면 이 분모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다름 아닌 입력된 이미지의 진폭, 즉 픽셀의 절대적인 밝기입니다. 아, 밝기가 분모로 들어간다고요? 초등학교 수학을 떠올려봐도 분수에서 밑에 있는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확 커지잖아요? 그 수학적 진리가 바로 이 알고리즘의 심장입니다. 와, 입력된 이미지의 픽셀이 어두울수록 분모의 값이 작아지죠. 분모가 0에 가까워질수록 추출된 특징, 그러니까 아까 분자를 나누는 값이 작아지니까 최종 출력값은 폭발적으로 뻥튀기가 됩니다. 아하,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아주 미세한 명암의 변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완만한 경사로조차도 분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가파른 절벽으로 확 증폭되어서 출력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 비전처럼 A와 B의 차이값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픽셀들이 있는 동네가 전체적으로 어두운가라는 환경적 맥락까지 수학 공식이 스스로 딱 인지하고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와, 환경을 스스로 인지한다고요? 똑똑하네요. 논문에서는 이걸 내장된 로그적 특성이라고 표현했죠? 네, 빌트인 로그리드믹 비헤이비어죠. 기존 시스템에서는 어두운 이미지를 분석하려면 알고리즘을 돌리기 전에 전체 밝기를 억지로 확 끌어올리는 사전 평화라, 그러니까 이퀄라이제이션 작업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럼 연산 시간이 당연히 2배로 들겠네요? 라고 어두운 곳에 대비를 증폭시키는 능력이 아예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 평화라 능력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죠. 대박이네요, 진짜. 연구진은 1D 데이터 시뮬레이션인 그림 2를 통해서 이 수식으로 증명한 비선형적 증폭이 실제 데이터에서도 완벽히 일치하게 나타남을 딱 입증했습니다. 이때 워프 값은 12.5, 스트렝스는 4000이었죠. 그 과정에서 연구진이 설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변수가 등장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워프와 스트렝스 값이요. 아까 안개 낀 도로를 구출할 때 썼던 그 변수들인데 수식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단순한 포토샵 필터 수치가 아니더라고요. 전혀 다릅니다. 이 변수들은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3D 물리 매질의 특성을 딱 세팅하는 겁니다. 가상의 매질이요? 네, 워프, 즉 왜곡값은 빛이 그 매질을 통과할 때 위상이 얼마나 급격하게 꺾일지, 즉 비선형 위상 프로파일의 공률을 결정합니다. 공간 주파수에 물리적 왜곡을 얼마나 가할지 정하는 거죠. 그럼 스트렝스, 강도는요? 스트렝스는 그렇게 왜곡된 위상을 원본 신호에 얼마나 강하게 결합할 것인지 그 진폭을 스케일링하는 변수입니다. 이 두 변수를 딱 조절함으로써 어떤 짙은 안개나 어둠 속에서도 최적의 굴절률을 가진 가상의 유리 렌즈를 컴퓨터 안에서 깎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깎아낸 가상의 렌즈가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지 그림 3이랑 그림 4, 5의 결과를 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네, 결과가 아주 드라마틱하죠. 그림 3에서 기존 미분 방식은 픽셀이 어둡든 밝든 무조건 똑같은 비율로 선형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약간 융통성이 없죠. 반면에 PST는 어두울수록 출력값이 수직 상승하는 비선형적인 곡선을 그리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맞아요. 여기서부터 진짜로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비선형적 융통성이 실제 사진에 딱 적용된 그림 4와 5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그 14비트의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즉 극단적인 명암이 공존하는 아주 가혹한 환경의 사진이죠.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창문 밖은 눈이 부시게 밝은 쨍쨍한 대낮입니다. 그 어둠 속에 커튼이 쳐져 있고 텍스처가 아주 복잡한 소파가 놓여 있죠. 네, 맞아요. 기존의 일반적인 엣지 검출 알고리즘으로 이 사진의 윤곽선을 따보니까 밝은 창문 틀이나 사람의 손 모양 같은 건 그럭저럭 찾아냅니다. 그런데 창문 옆에 커튼이랑 소파 쪽은 그냥 시커먼 잉크를 쫙 부어놓은 것처럼 뭉겨져서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아요. 네, 그곳에 물체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워프 11.15, 스트렝스 0.48이라는 물리적 굴절값을 세팅한 PST 알고리즘을 통과시키자마자 맙소사, 빛이 전혀 닿지 않아 보이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커튼 표면의 섬세한 꽃무늬랑 소파의 지그재그 직물 패턴이 엑스레이를 찍은 것처럼 유령같이 선명하게 화면 위로 딱 떠오릅니다. 분모에 밝기가 들어간 그 방정식 11의 마법이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순간이죠. 어두운 영역의 픽셀들이 통과할 때 분모가 확 작아지면서 그 속에 숨어있던 미세한 곡률 변화들이 수백 배로 증폭된 겁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어둠 속에서 숨겨진 다차원적인 특징, 그러니까 하이퍼 디멘셔널 피처셋을 추출해내는 재구성 가능한 오퍼레이터로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능력이네요. 네, 아주 우아한 시스템이죠. 하지만 세상에 결점이 없는 완벽한 무기는 없는 법이잖아요. 이 우아한 수학 공식의 구조를 따라가다 보니까 필연적인 딜레마 하나가 발견됩니다. 오, 어떤 부분이죠? 아까 분모에 픽셀의 밝기가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두울 땐 분모가 작아져서 결과값이 커지니까 좋은데 반대로 빛이 쏟아지는 아주 밝은 영역에선 어떻게 되나요? 분모가 커질 텐데요. 아, 알고리즘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진짜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PSST의 가장 큰 무기인 내장된 평화라가 밝은 곳에서는 반대로 독이 됩니다. 아, 역시 그렇군요. 네, 아주 밝은 픽셀 영역에서는 분모의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확 커지잖아요. 분모가 커진다는 건 분수 전체의 출력값이 0에 가깝게 쪼그라든다는 뜻입니다. 아, 값이 작아져 버리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 속의 미세한 커튼 무늬는 현미경처럼 딱 잡아내지만 대낮에 쨍쨍한 창문 밖 구름의 형태나 밝은 조명 바로 옆의 디테일은 연산 결과가 0으로 수렴하면서 오히려 하얗게 싹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림 4에서 딱 지적된 단점이죠. 실제로 그림사의 결과물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둠 속의 커튼 무늬는 완벽히 살려내는데 역설적으로 가장 밝은 창문 밖의 풍경 디테일이나 창틀의 윤곽선은 기준 방식보다도 훨씬 더 흐릿하게 소실되어 버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쪽 영역의 시야를 얻기 위해서 다른 쪽 영역의 시야를 포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네요. 자, 연구진은 자신들의 공식이 가진 이 명백한 약점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반드시 하나의 화면 전체에 단 하나의 수학적 잣대만을 들이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죠. 하나의 잣대만 쓸 필요가 없다. 네, 연구진인 그림 6, 피겨 6를 통해서 아주 명쾌하고도 놀랍도록 실용적인 해결책을 딱 제시합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하이브리드요? 섞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각 알고리즘이 가장 잘하는 것만 딱딱 취합하는 하모니를 만들어낸 거죠. 이미지의 각 픽셀을 쭉 분석하면서 빛이 부족한 저조도 영역을 딱 만나면 앞서 극찬했던 그 PST 연산자의 결과를 채택합니다. 어둠 속의 디테일을 확 증폭시키죠. 네네. 반대로 빛이 충분해서 PST의 분모가 너무 커져버리는 고조도 영역을 만나면 이때는 애초에 밝은 곳에서 무난하게 잘 작동하던 기존의 부드러운 미분 연산자, 즉 스무스 데리비어티브 오퍼레이터의 결과값을 쓱 채택하는 겁니다. 아, 이 두 가지 연산 결과를 픽셀 단위로 실시간으로 꿰매어서 결합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그거 진짜 영리한 접근이네요. 비유를 해보자면 빛이 한 줌도 없는 밤에 쥐를 정확히 낚아채는 올빼미의 고감도 야간 투시경 눈이 PST고 쨍쨍한 대낮에 수킬로미터 밖의 먹잇감을 꿰뚫어보는 독수리의 선명한 눈이 기존 미분 연산자인데 이 두 개를 가져와서 환경에 따라 0.001초 만에 렌즈를 딱딱 바꿔 끼우는 궁극의 하이브리드 카메라를 만든 거잖아요. 와, 낮과 밤의 지배자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 완벽하게 공존시킨 셈이죠. 이 조건부 최적 알고리즘 결합 시스템은 향후 실시간 정보 처리 환경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어떤 잠재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 안에 막 달리다가
대낮처럼 눈부신 터널 밖으로 훅 빠져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 그때 눈 엄청 부시죠. 앞이 하얗게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눈이라 기존 카메라는 명암이 극단적으로 교차할 때 몇 초간 하얗게 눈이 멀어버리거나 시야를 완전히 잃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화면의 각 부분 밝기에 따라서 올빼미의 눈과 독수리의 눈을 지연 시간 없이 픽셀 단위로 순간적으로 싹 적용해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중에는 빛의 위상 변환이 테일러 급순이 하는 이런 복잡한 물리학 공식이 나의 일상과 무슨 상관이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거리가 멀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논문이 현실 세계에 가져올 파급력은 당장 내일 여러분의 안전과 아주 직결됩니다. 내년에 여러분이 탑승할 자율주행 자동차가 폭우와 짙은 안개 속을 시속 100km로 막 달리면서도 카메라가 눈을 번뜩이며 앞차와의 거리를 안전하게 딱 유지할 수 있는 물리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일상에서의 응용 범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어두운 골목길에서 사진을 찰칵 찍을 때 노이즈 하나 없이 친구의 표정을 완벽하게 포착해내는 원리가 될 수도 있죠. 아, 스마트폰 카메라에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더 나아가서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들이 화질이 떨어지는 흐릿한 엑스레이나 뇌 MRI 사진 속에서 기존 기술로는 보이지 않던 아주 미세한 초기 암세포나 병변의 윤곽을 정확히 진단해내는 그런 생명 구조의 도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리 장비가 굳이 필요 없이 이 모든 기적이 소프트웨어 코드로 싹 압축되어 있다는 게 저는 제일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더 대박인 건 이 알고리즘의 소스 코드가 현재 깃허브나 매트랩 같은 플랫폼에 완전한 오픈 소스로 떡하니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노트북에 딱 다운로드해서 돌려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 세계의 수많은 천재 개발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올빼미와 독수리의 하이브리드 눈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스마트폰 앱이나 차세대 AI 시스템의 뼈대에 심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이로운 융합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저는 논문의 결론부에서 연구진이 되게 스쳐 지나가듯 던진 아주 도발적인 문장에 한번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도발적인 문장이요? 어떤 건가요? 그들은 이 하이브리드 연산 방식이 군 지연 분산 연산, 그러니까 Group Delay Dispersion Operations를 통한 수학적 미분 계산 방법을 입증했다고 딱 서술했습니다. 군 지연 분산 연산. 용어만 들어도 현기증이 확 날 것 같은데 이 문장이 왜 도발적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컴퓨터 공학과 인공지능의 미래를 대하는 근본적인 철학을 싹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천재 컴퓨터 과학자들은 더 똑똑하고 빠른 AI를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더 복잡하고 새로운 수학 알고리즘을 인간의 머리로 막 창조해내려고 했어 왔잖아요. 그렇죠. 더 뛰어난 수식을 만들려고 팜을 세우죠. 그런데 이 논문은 전혀 다른 방향을 딱 가리킵니다. 굳이 수학을 새로 발명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연구진은 그저 우주의 물리법칙, 즉 빛이 굴절하고 분산되는 현상을 소프트웨어 안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것만으로 인간이 짜낸 전통적인 수학 연산보다 훨씬 더 빠르고 탁월하게 이미지의 특징을 끄집어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굳이 인간의 뇌로 수식을 쥐어짜낼 게 아니라 이미 13억 년 전부터 우주가 가장 완벽하게 계산해서 돌리고 있는 자연의 섭리를 소프트웨어 코드로 고스란히 베껴오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인공지능이나 컴퓨팅의 진정한 도약은 완전히 새로운 수학 모델을 짜는 데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기역학에서의 유체의 소용돌이 현상, 양자역학의 파동 간섭, 아니면 블랙홀 주변에서 시공간이 휘어지는 중력 렌즈 효과 같은 물리학의 거대한 현상 그 자체를 소프트웨어 연산의 논리로 쓱 차용해 오는 데서 혁신이 터져나오지 않을까요? 와, 어쩌면 이 우주 전체가 가장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대한 아날로그 컴퓨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UCLA 연구진의 이 작은 논문이 슬쩍 들춰서 보여준 겁니다. 와,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통찰이네요. 어쩌면 미래의 가장 뛰어난 AI 아키텍처는 컴퓨터 공학자가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는 천체 물리학자나 양자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의 논문에서 태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흥미롭습니다. 네, 발상의 전환이죠. 자, 가실 처음에 그 아찔한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은 여전히 늦은 밤, 칠흑 같고 짙은 안개가 낀 산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빛은 여전히 안개벽을 뚫지 못하고 하얗게 부서지고 있죠. 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앞범퍼에 탑재된 실리콘 뇌 속에서는 단순히 명암을 띡띡 비교하는 낡은 수학이 아니라 빛이 유리를 통과하며 굴절되는 광활한 우주의 물리법칙이 맹렬한 속도로 연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물리적 평화라의 마법이 어둠 속에 숨겨진 차선과 장애물을 대나처럼 아주 선명하게 화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죠. 시야를 가리는 안개는 현실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여러분의 눈은 이미 그 안개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그리고 데이터를 바라보는 해상도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높아졌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의 지적 호기심이 다음번엔 또 어떤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 새로운 시야를 쫙 열어줄지 너무 기대되네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